철도 교량은 강이나 절벽으로 끊길 수밖에 없는 철길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철도 교량은 높고 위험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사람이 직접 안전 상태를 진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교량 아랫부분은 GPS도 통하지 않아 더욱 어려운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렇게 힘든 철도 교량 안전 진단을 자율주행 드론과 AI를 통해 이뤄내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윤혁진 ICT 대중교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철도 교량이 전체 교량 중에서 34%인 1216개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철도 교량이 점점 노후화될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점점 생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몸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둘씩 아픈 곳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픈 곳을 빨리 찾아내게 되면 더 병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철도 교량도 이와 같은데요. 사용한 지 오래돼서 노후화되면 금이 가거나 부식이 되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를 발견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빨리 찾아내면 쉽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런 문제를 너무 늦게 발견하면 해당 부위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등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방치하면 철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철도가 개통한 지가 12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고속철도도 2004년에 개통이 되었으니 18년이 됩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철도 교량의 숫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량도 규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점검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작업자가 현장에 접근을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교량은 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소 작업차를 타고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발생한 곳은 사진을 찍고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를 측정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이 끝나고 사무실에서는 촬영한 사진을 보고 해당 도면에 손상의 종류, 크기, 위치를 일일이 표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로부터 유지보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해당 부위에 가장 적합한 유지보수 방법을 선정해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무인 이동체 점검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철도 시설물 점검을 드론을 활용해서 완전 무인화하는 자동화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점검할 경로를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현장에서는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하고 전 구간 3차원 자율비행을 수행하면서 점검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교량의 크기가 커서 한 기의 드론으로 전 구간을 점검하지 못할 경우에는 두 번째 드론이 점검에 중단된 곳으로 바로 이동해서 해당 지점부터 이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모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륙한 지점으로 복귀하고 자동 착륙하게 됩니다. 촬영된 영상은 손상 감지 소프트웨어에 입력이 돼서 자동으로 손상의 유형, 크기, 위치를 모두 판별해서 해당 교량의 3차원 도면 위에 정확히 표시해서 결과를 리포팅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점검하던 것을 이 무인 시스템이 대체를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존 인력에 의한 점검은 총 3명의 점검 인력이 500m 길이의 한 개의 교량을 점검할 때 현장 점검과 분석에 총 2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분석은 작업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인 자동화 점검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2명의 운용자가 7시간이면 현장 점검과 분석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인력이 약 33%, 점검 시간은 71%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에 의한 점검이 아닌 인공지능과 고해상도 카메라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손상 분석의 정확도도 크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점검 결과가 크게 차이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저희 무인 점검 시스템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숙련된 작업자 수준의 일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검자가 대상 시설물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점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확도는 높이고 또 점검자의 그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일석삼조의 기술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드론이 교량을 점검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기존에 그 점검을 원래 수행하던 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는 총 2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기존의 점검을 수행하던 인력은 교육을 거쳐서 이동형 관제국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한 명은 드론이 이동할 경로를 설정하고 자율비행을 감시하며 관제를 수행합니다. 다른 한 명은 두 번째 기체를 준비하고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겠죠. 네. 전국원의 촬영이 한 번에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장비 오작동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필요한 영상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촬영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구간을 찾아내서 재촬영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 현장 점검 이후에는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을 손상 감지 소프트에 입력해서 분석을 수행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열차 속도에 따라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 이상을 견뎌내야 하는 교량도 있을 텐데 이런 곳을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듣기로는 철도 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특별히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철도 운영 환경에서 드론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열차가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열차풍입니다. 열차풍에 의해서 점검 작업 중인 드론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사고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전차선에 의한 전자기파입니다. 전차선에는 고전압과 고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주변에는 전자기파가 필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전자기파는 드론의 항법과 통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 이로 인해 드론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초속 8m의 열차풍에도 자신의 위치를 50cm 이내로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요. 전자기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철도 환경에서 운영하기에 안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열차가 지나가면 사실 사람도 휘청휘청할 정도로 바람이 강한데 이걸 견디는 그 기술까지 개발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또 여기서 그 GPS 신호가 없어도 자율 비행이 가능하게끔 또 개발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을 적용하신 건가요? 네,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였는데요. 네. 첫 번째는 드론이 3차원 자율 비행하게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드론과 같은 이동체는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추계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드론은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에서는 RTK를 기반으로 비행을 하게 되고 이걸 활용하게 되면 수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드론이 교량 하부를 점검할 때입니다. 여기는 GPS 신호가 미약하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도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죠. 예. 저희는 관성항법 장치, 스테레오 영상처럼 고정밀 센서 기반의 복합항법 시스템을 활용해서 항법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면서 비행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관성항법 장치의 위치 오차는 기압계, GPS 속도계로부터 고도와 속도 측정치를 받아서 확장 칼만 필터에 융합해서 보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예. 약 30cm의 위치 오차 이내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비행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술은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예. 해당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아, 예, 네, 지금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나오네요. 네, 저건 저희가 개발한 드론이 교량을 살펴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구조물과 배경이 있고 구조물에도 손상과 표면 오염 등이 섞여 있잖아요. 예. 네. 이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구조물을 인식하고 손상만 정확히 분류해내기 위해서는 지능이 필요하겠죠. 네. 저희는 손상을 픽셀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방식의 알고리즘인 FPN, PSPNet, 윤회 기법 등을 적용해서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만들고요. 네. 네. 국내 17개 철도 교량에서 촬영한 약 15,000장의 손상 영상을 레이블링해서 모두 학습을 시켜서 필요한 지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구조물을 구분하고 손상만 찾아 유형과 크기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되고 진단된 정보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교량의 3차원 모델에 해당 위치에 정확하게 매핑하게 됩니다. 아, 렌즈 왜곡과 카메라 정렬 상태를 자동으로 보정해서 10cm의 높은 위치 정확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독하는 지능까지 갖춘 거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교량뿐만이 아니라 이 송전 철탑도 점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된 시스템은 철도 교량과 송전 철탑을 1차 목표로 합니다. 다만 송전 철탑에 발생하는 페인트, 박리, 방락, 볼트 탈락 등의 점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적용 범위에는 제한이 없고요. 레일, 전차선, 철도 차량 등 철도 모든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대상에 따라서 드론에 장착되는 센서와 분석 방법은 달라져야겠죠. 예. 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그 획기적인 점검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술이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현재 현장에 적용할 수준의 기술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현장 시범 적용도 수행이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내년 6월까지 전국 철도 시설물 약 10곳에서 현장 실증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시스템의 운영 성능을 모두 검증하고 현장 작업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운영자 교육과 매뉴얼 작성 등을 거쳐서 현장에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른 상용화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점검 기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철도 기술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구조물 진단 연구를 주에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하던 무렵에 고속철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개통되면서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철도는 교통, 기계, 토목, 전기전자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야 간 장벽이 낮고 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됩니다. 제가 항공을 전공하고 철도 분야와 융합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다 보니 기술의 융합으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네. 본 기술도 양쪽 분야를 잘 조화시켜서 네.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론,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요. 해당 분야와 융합되는 분야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철도 분야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 기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윤혁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